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이게 어제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면 디지털 자산 펀드 5주 연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누구의 자금입니까? 바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을 말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월 18일 날짜,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1% 또한 2% 넘게 빠지다가 다시 또 1% 빠지고 있는 상승폭을 조금은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얼마입니까? 1.49, 1.52% 하락하고 있는 3,37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고래들이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왜 못 올라가고 다시 또 오늘 날짜로 하락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고래들 입장에서는 고래가 그냥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매집을 할까요? 말 그대로 매수라는 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그러면 이 고래들은 매집을 하겠죠? 왜? 고래들은 들어 올리면서 사 모으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매집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점에 매수하고 그것 또한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해당되는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과정 중에 못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 올리는 것도 손쉽게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올라간다, 오늘 역으로 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개인들은 상승세가 끝났구나, 나도 이제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되겠다. 왜? 더 이상 고래가 들어와도 못 올리는 거니까 나도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고려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지난 우리는 3,000원부터 3,500원 박스권을 지난 12월 달 내내 움직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달에 엄청난 고래들의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지정이 되면서 12월 20일 날짜 고래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3,000원 이상, 3,5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기억 다들 나실 겁니다. 12월 20일이거든요. 제가 이 날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들이 매집하는데 왜 안 올라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많이 보여드렸죠?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1조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1조를 매수했다는 것과 똑같죠. 왜? 체결이 된 거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1조를 매도했다는 건 굉장한 공포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만 이 공포감을 이겨내고 1조를 매수한 사람, 바로 개인일까요? 개인일 확률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12월 달 내내 3,000원부터 3,250원, 3,500원대 라인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시점이 이때였어요. 이때 개인들이 정말 용감하게 들어왔을 수 있을까? 그것도 1조나 되는 자금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렇지가 않죠. 1조를 매도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1조를 매수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3,000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던 게 12월 20일이었습니다. 이 날짜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던 건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 자, 블록 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조를 팔 건데 1조를 매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체결시키는 거. 그러면 어떠한 관점이 생깁니까? 12월 20일 날짜에 바로 요 날이었거든요.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라인 그대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고래가 새롭게 매수했기 때문에.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를 매수했던 자금 대비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고래들은 절대로 3,000원 라인대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어떻게 나누냐? 우리가 수익이 충분하다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냥 들고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지 우리들의 수익 구간을 챙기면서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고려하면서 그의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 물량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이 매도 또한 얼만큼의 비중을 덜어내면서 갈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모든 기본 바탕은 뭐가 됩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상승 모멘텀, 니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CBDC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너무나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켜서 그들의 달러를 더 많이 이용하게끔 만든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두바이의 결제 승인권, 또 하나 미국 정부 국채를 직접 관리하는 건,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XRP 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나 횡보 라인 가져오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더 또한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나 흔들릴 때 누군가는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리,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우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자료 받아보시고, 자료까지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래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XRP ETF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가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죠. 이미 신청한 기업이 9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 아이들이 SEC한테 이거 승인해줘 라고 해서 승인이 안 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블랙록은 그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SEC가 바로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SEC 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XRP 역사상 가장 큰 악재로 불리우는 게 SEC예요. 왜? SEC는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SEC는 참고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증권성이 위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법이다. 판매 방식도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가져왔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SEC 위원장도 잘라내 버렸고, 그러한 부분에 지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합니까? SEC가 압박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 부분은 바로 SEC가 이제 XRP의 항소 또한 취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상품이 되는 겁니다. 증권성에서 이제는 상품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그때부터 ETF가 나오고 그때부터 IPO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SEC 건이 먼저 해소가 돼야지 ETF든 IPO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많이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SEC가 승인을 연기했다. 이것만으로도 이거 ETF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SEC와 XRP의 법정 소송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자,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코인은 탈중앙화, 바로 코인은 일반 기존 화폐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을 이용하는 게 누굽니까? 흔히 얘기하는 고래죠. 고래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기준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주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내일 날짜로는 일본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20일 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기자회견이에요.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 그냥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금리 결정 때는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일본 금리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엔케리 청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회수할 수가 있다. 이걸 바로 엔케리 청산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엔케리 청산이 발생되니까 다른 쪽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가 된다. 바로 매도가 된다라고 하죠. 매도가 되면서 해당되는 시장은 엄청난 급락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변동성이 있을 순 있지만 이 부분으로 추세가 아예 꺾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금리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가 된다. 바로 매도가 된다라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했던 곳이 주식시장이고 코인시장이에요. 금리가 여전히 높아.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매도예요. 이렇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든 미국의 기준금리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탈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관계가 없다.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고 미국의 관세 또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이 관세 또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 관세도 공약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 또한 공약 중에 하나예요. 관세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들어가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코인 시장 또한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시점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 리플만 예를 들면 리플은 3,500원 선을 안착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달 들어와서 3,500원을 뚫고 곧바로 4,000원을 뚫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이유가 바로 3,500원의 안정적인 지지라인을 형성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충분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당되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승의 모멘텀을 제외하고라도 두바이의 승인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DFSA의 드디어 승인을 받았다. 이거는 확실한 두바이에서의 결제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두바이 정권과 해당되는 장기적인 상승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XRP는 이전부터 아랍에미레이트와도 계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왔죠.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XRP의 플랜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또 하나, XRP 코인이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와 손을 맞잡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죠. 미국 기관의 디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RWA의 핵심적인 가치 생산을 같이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또한 기관용으로 설계하면서 국제 무역에서 같이 이용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바이에서 승인된 것도 바로 결제 무역에서 결제 시스템을 같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뉴스는 지난 2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의 전망치를 가져간다.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스위프트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스위프트란 게 뭡니까? 국가 간의 이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돈을 보내든가 일본으로 돈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원화를 일본으로 보낸다면 달러로 바꾸고 이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게 국제 거래예요. 국제 간의 국가 간의 이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스위프트예요. 근데 이 부분을 XRP로 이용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XRP로 공통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일본 내에서 XRP로 바로 엔화로 바꿔준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죠?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가죠. 왜? 글로벌 은행이니까 우리나라의 은행도 니프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일본의 은행도 니프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스위프트 거래가 원활하게 되겠죠. 왜 스위프트보다 니플이 더욱더 월등하냐? 이거는 스스로도 저렴하고 해당되는 비용도 그리고 시간도 더욱더 절감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어떠한 부분입니까? XRP가 국가 간의 거래도 국제 무역에서도 이체 통해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보더라도 니플만큼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없다. 근데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쳐서 매도하고 힘이 빠져서 매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가상자산 시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속도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동맹 국가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같이 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순이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 또한 달러가 없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달러를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외국 내의 투자 가치가 유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IMF 때 기억나시죠?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IMF였습니다. 근데 이 달러를 보유한다. 당연히 미국의 동맹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달러라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외에 미국이 이제는 비트코인도 비축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모두 다 넘어 자료를 먼저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XRP 코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지난 3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미국의 재무부가 XRP, 비트코인 가치를 극대화로 추진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주식시장 조정이든 코인 시장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어요. 그만큼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러한 미국 재무부가 니플을 딱 꼭 집어서 가치를 극대화 추진한다는 것만큼 긍정적인 이벤트는 없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XRP를 버릴 수가 없는 카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채 부분에서도 거래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엄청나죠? 이것 또한 3월 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XRP에 정말 얼만큼의 자산적인 가치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금융시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XRP 코인 이미 수많은 제도권 자금들과 손을 맞잡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앞으로의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XRP 코인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RP 코인이 3,500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4,000원을 도전할 것이고 4,500원 그리고 5,000원까지 순차적인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너무 중요해요. 지금처럼 흔들린다고 매도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1,000원대 라인 밑에서 1,000원대도 못 뚫고 움직였던 부분 지난 4년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니플 오랫동안 저와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3,000원이에요. 자, 1,000원에서 3,000원 물론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었고 지금도 1억 원 돌파했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자, 1세대 코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리플 코인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니 또 속이다. 리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리플은 우리들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 지금 올라간 거예요. 지금부터는 해당되는 XRP 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에 따라서 더욱더 큰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관점들을 만들어 갈 거니까 그 부분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자료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